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익경이 만난 사람들의 장익경입니다. 자,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의 의학 상식을 깨는 바로 그런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질환이 치질인데요. 치질 과연 한의학으로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는요, 부부호함위원회 모사원 대표원장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원장님 만나오기 전에 예. 치질에 대해서 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한의학으로 치료가 된다더라. 그랬더니 네. 다들 반응이 한의학으로? 그 다 양반 가서 병원 가서 칼로 찌거나 레이저 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들 해요. 맞습니다. 예. 그게 좀 잘못된 상식 같은데 네. 그러니까 치질 한의학으로 치료될 수 있나 없나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있습니다. 예. 국장님 예전에 우리가 500년 전 조선시대라고 그래서 치질이 없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 그때 더 많았겠죠. 앉아 있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등짐 메고 또 먹는 것도 그렇죠. 더 많이 부실했을 거고요. 화장실 가서 그때 뭐 휴지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뒤처리도 깔끔하게 안 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오히려 그때 당시에 치질 환자 더 많았는데 네. 우리 서양의학이 채 200년이 안 됐잖아요. 수술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맞아요. 저희는 500년 전에도 이미 치질을 치료하는 스킬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동의보감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니,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어요? 동의보감에 치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치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치질을 네. 치료하는 방법, 치질의 네. 원인 등 동의보감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의학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게 절대 아니죠. 한의학으로 치질을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한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치질 역시도 내과적인 약 처치가 가장 효과가 좋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저희 결찰술이 있어요. 묶어 결찰 그러면 먹는 거. 이걸 또 수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제가 그럴 때마다 환자분들한테 동의보감을 그냥 보여드려요. 거기에 여기 결찰술이 딱 결찰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 한자로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예. 그러면은 수술이냐? 예. 아니 그러면 양방이 우리 따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따지고 보자면. 걔는 칼로 잘라, 우리 실로 자르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도 그걸 보면 아 이게 한의학적인 게 맞고 근데 또 더 특이한 건 우리가 실을 이용할 때 그냥 단순히 실로 이렇게 확 묶는 게 아니라 네. 거기다 특수한 약물을 묻혀요. 아,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약물을 묻혀서 덧나지 않고 빨리 이 치액 덩어리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역시도 다 동의보감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신기한 방법은 거머리를 이용해서 거머리. 예, 거머리를 이용해서도 이 치질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머리를 그 항문 치질 생기는 이렇게 붙여놓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치질 자체가 이 예. 치액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질은 우리 치액이라든가 치로, 뭐 항문 소양, 항문 통증 모든 그렇죠. 항문에 생기는 병을 통칭하는 건데 이제 치질 종류에 따라서는 거머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기도 해요. 예. 그 거머리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거머리한테 입장에서 볼 땐 그게 사실 이제 이 거머리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맛있는 걸 주니까 좋은데 네. 저희는 이제 의료용 거머리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금 뭐 어떻게 키우는 게 아니라 맛있는 번 걸 하고 먹이고 바로 이제 예, 버려야 바로 되는. 폐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바로 이제 안락사를 시켜줍니다. 예. 그러니까 거머리 입장에서는 한 번 딱 맛있는 거 먹고 바로 죽게 되는 거니까 예, 좋았다. 네. 뭐 병 주고 약 주고 되겠, 약 주고 뭐 병 주고 이렇게 네. 되겠네요. 예, 그럼 이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그 한의학으로 이제 치질을 여러 가지 종류를 치료하면 네, 예. 그 치료 결과에 대한 내용도 우리 허준 우리 그 네. 어르신께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그럼 예. 어떤 내용을 이렇게 써? 이렇게 내용을 일단 놓으셨을까요? 우리 한방적으로도 치질 자체를 7가지로 나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치질일 때 어떤 약을 썼고 얼마큼 먹고 나았다. 네. 얼마큼 먹고 나았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럼 지금 양방에서는 치질에 대한 치료가 보통 수술이나 주사요법, 약물요법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네, 양방에서는 요즘 이제 주사요법도 안 쓰고요. 그냥 네. 단지 수술입니다. 네. 그쪽 생각은 아니 이거 잘라버리면 되는데 왜 뭘 시간을 두고 그러냐 이런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인식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수술 이외의 방법들을 연구를 많이 하질 않으셨어요. 근데 환자 입장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도 치질 수술 받고 지금 예.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 치질 수술 받았을 때 그 고통은 네. 정말 그 무슨 고통보다 내가 맞습니다. 겪어본 예. 그 무슨 고통보다 너무 아파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저도 환자 중에 라섹 수술을 하고 네. 이제 치질 수술까지 했다가 내원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수술까지도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아니 또 수술하시면 되지 왜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라섹을 한번 했을 때 네. 아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싶었대요. 네. 근데 치질 수술을 하고는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가 진짜 아니라 죽었다? 아,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이 들어. 예. 다신 이건 못한다. 네. 그랬는데 하필 또 재발이 된 거죠. 어허. 그리고 재발되면 또 나서 수술해야 되나요? 또 수술을 해야 되나 안 되나 이걸 묻기 위해서 이제 오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네. 근데 그분 역시도 그때 이제 수술을 해갖고 약해졌기 때문에 다시 재발이 된 거였거든요. 네. 저희가 여기서 뭐 그쪽을 좀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나서 수술 없이 난 케이스예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 한의학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치액에 대한 치료인데요. 치액 자체는 우리 항문 안쪽에 있는 혈관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팽창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피가 좀 이렇게 삼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혈액 주머니, 혈액 덩어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안에 예. 혈액덩어리 있는 거죠, 그게. 네, 혈액 만져지는 주머니잖아요.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조직을 만져봐서 탄성이 아직 살아있고 조직이 살아있으면은 이 약만 먹어도 거의 한 99% 회복이 됩니다. 오, 원 상태로요. 싹 사라지니까. 예, 쑥 사라져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좀 이게 조직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면 혈액 주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거기다 거머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아, 쪽 빨리 빨아먹으니까 예. 거머리가 피를 다 빼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쑥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약을 써서 좀 튼튼하게 재발 안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고요. 아,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치료예요. 네. 항문 안쪽에 농양이 생기고 곰고 썩어 들어가는 병이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치액은 100% 한의학으로 아무리 심해도 네. 1기부터 4기까지 다 치료가 가능해요. 치핵은? 예. 예. 근데 치루는 조금 이제 3, 4기. 우리가 치루는 뭐 3, 4기가 없는데 이 썩은 부위가 너무 광범위해졌을 때는 한약만으로 한약 먹고 뭐 거머리 붙인다고 해서 잡히질 않더라고요. 네, 예.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외과적인 방법으로 잘라내야 조금은 돼요.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고 그 뒤에 이제 농이 안 나오게끔 한다거나 네. 조금 있는 이제 농들 완전히 몸에서 다 배출시키기 위한 치료는 우리가 가능한데 그렇지. 이미 너무 농이 심하게 퍼진 사람들은 이게 되질 않더라고요. 예. 그럼 정말 리얼한 방송인데 제가 이제 환자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궁금한 예. 거를. 그럼 이제 그 양반 가면은 수술하면 그때 딱 잘라내잖아요. 그 네. 통증은 있지만 근데 좀 네. 짧다는 게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한의학적으로 치질이나 치료를 치료할 때는 시간이 아주 뭐 한없이 가는 거 아니야? 네. 아니면 뭐 그 병 와서 치료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현대인들은 또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 기간은 어떨까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한 3개월 정도 잡고 치료를 하거든요. 네. 3개월도 좀 넉넉하게 잡은 거고요. 1, 2기 정도면은 3개월 이내에 다 좋아지게끔 되어 네, 있고요. 네. 이제 2기가 좀 넘어가서 애매한 3기부터 시작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아, 아무리 많아도 6개월 이내에는 다 좋아지는데요. 환자분들 요즘 현대인들 진짜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수술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술을 하고 나서 2, 3일 또 입원을 해야 입원해야 되는데 되니까. 입원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한방 치료는 병원에 한 번만 오시면 되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꼴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예. 아. 최초에 한 번 오고요. 네. 심하지 않으면 약만 복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 낫는지 어땠는지 확인하러만 오시면 그게 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3개월 이내에 제 얼굴 3, 4번, 채 3번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더 선호를 하는 거죠. 예. 아, 약만 먹으면 되는구나. 와서 처음에는 뭐 한의원 오면 침 맞아야 되니, 뭐 뜸 떠야 되니. 뭐 이틀에 예. 한 번씩 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들을 많이 오면 한 생각하세요. 2시간 기다려야 되고 네. 근데 전혀 우리 치료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시술을 받을 때만, 만약 시술이 필요하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죠. 몇 번 나오셔야 될 거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뭐 3개월 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3번 이내에 3번. 제 얼굴 아. 한 4번 보면 다 나아져 있는 네. 네, 그건 역시도 한 번 왔을 때 채 2시간이 걸리지 않는 네. 병원에 머무르는 시간이요. 제 점심시간에도 가능합니다. 예. 연령대에 저 같은 그 치질과 관련된 증상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예. 자, 장익경 국장의 치질 과연 어느 단계인지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저 같은 경우 아까 좀 가려웠고 피가 네. 조금 선홍색 피가 좀 나왔고 네. 뭔가 좀 만져졌어요. 가끔 밤에 잠 못 자고 막 긁어야 되는 그게 경우가 아니고, 있고 예. 그거는 진단은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그 정도가 1기인 거예요. 아, 일기요? 예. 그 정도가 1기고요. 좀 만져진다고 했잖아요. 예. 심해야 2기입니다. 예. 심해야 2기입니다. 예. 1기에서 2기 사이. 우리가 이제 병원 가면 2기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렇죠. 이 정도라 예. 그러면. 그러니까 피가 나고 가렵다. 그러면 1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덩어리가 만져지기 시작하면 조금 만져졌어요. 2기예요. 2기 혹은 3기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덩어리를 내가 쏙 밀었을 때 쏙 들어가서 이제 아예 안 나온다. 그럼 확실한 2기고요. 저 예. 들어가더라고요. 예. 네. 근데 밀었는데 들어갔다가 얘가 다시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3기인 거고요. 이게 밀어도 안 들어간다. 그 이제 4기인 겁니다. 예. 이제 그 그거 덩어리가 어떻게 되냐에 사기까지는 따라 다르죠. 한 방으로 치료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네. 예, 다 가능해요. 그게 뭐 이렇게 크든 이만큼 크든 다 가능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저의 그 치질 진단명과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 이런 MC도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네. 자기의 치부를, 예. 그걸 치부로 그런 걸 치부라 네. 그러잖아요. 예, 예.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한번 맞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즘에 이것도 치부라고 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네. 예, 우리가 평민들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국장님 예전에 동의보감 같은 의소에 네. 평민 같은 사람들 사실 잘 기록을 우리가 안 해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예. 기록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4대부들이 걸리든 그러니까 가만히 예. 앉아 있으니까. 양반이나 황제들만 걸리던 병이에요. 네. 예, 더 유명한 황제로는 우리 나폴레옹도 치질로 고생을 아, 했다라는 그래요? 기록이 있고요. 말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가? 맞습니다. 아마 네. 전쟁할 자극이 많이 됐을 거 재밌네요, 아니에요. 오늘. 예. 네. 그리고 루이 14세도. 루이 14세. 루이 14세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설사를 잠깐만. 많이 하니까요. 예. 여기서 그럼 제가 나폴레옹과 루이 14세와 장익경은 동급이네요. 동급인 거죠. 약속 한번 하시죠. 제가 나폴레옹과 동급이 됐습니다. 이 치질 하나로. 그래서 옛날에 그 황제가 치질 걸렸으면 의사가 어떻게 황제의 그 항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것도 사실 목 달아날 짓 그렇죠. 같은데. 또 치료 못하거나 하면 목 달아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치질이 사실 치부가 아니고 이건 황제의 병인 겁니다. 황제의 네. 치질이 날아가냐, 내 목이 날아가느냐. 그걸. 맞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치질이나 치료 걸리신 우리 이 국민 여러분들 계십니다. 저를 공개했으니까 여러분 공개하셔도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예방법이라든가 음식 같은 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역시 치질 걸렸을 땐 제일 중요한 건 술이거든요. 네. 술을 먹으면서 치질을 낫길 바란다? 말이 되질 않아요. 절대 낫질 않습니다. 일단 술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케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항문 조이기를 많이 해주다 보면 그쪽 조직들이 늘어날 새가 없잖아요. 그 정력 좋아질 때 맞습니다. 하는 운동 예.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남자 정력, 또 저도 여자들 요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항문 조이기를 생활화 해준다고 그러면 치질에서 더더욱 멀어질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설사했을 때 설사하고 나서 항문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네.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아플 때 항문 조이기를 해주면 초반엔 아파도 몇 개 하다 보면 진짜 시원해지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예. 예, 설사로 인해서 좀 늘어진 애들이 다시 제자리로 가면서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설사하고 아프다고 방치하지 말고요. 네. 아까 국장님 이제 막 가렵고 할 때 좌욕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좌욕했어요. 예, 예. 좌욕이 100%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 예, 그래요? 그 증상에 따라서 좀 좌욕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해선 네. 안 될 분들도 있으니까 예. 그 좌욕 역시도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하시고요.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치질이 생긴 뒤에는 비데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의 팁입니다. 네. 예. 비데가 꼭 나쁜 건 아닌데 네. 치질 없이 건강할 때는 비데를 얼마든지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치질이 유발이 된 뒤부터는 제가 네. 자극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죽하면 나폴레옹도 말을 너무 타다 보니까 자극이 돼서 치질이 생긴 건데 네. 비데를 쓰면 깨끗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점으로 수압을 아무리 약하게 한다고 해도 한 곳만 자꾸 건들게 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자꾸 더 치액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데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치질 맞습니다. 걸렸을 때는 가능한 비데를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건강할 때는 비데를 좀 쓰시는 게 좋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좌욕도 전 무조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좌욕도 치질 걸렸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해서 좌욕을 그렇죠.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할 있고. 때가 있고요. 예. 네. 참 오늘 제가 한 등급 승격이 됐습니다. 루이 14세하고 나폴레옹하고 동급이 동급을 되셨는데. 만들어줘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 치질 환자들, 말 못할 환자들 위해서 많은 그 좋은 의지를 또 펼쳐주기 바랍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